안녕하십니까. 캄보디아 프놈펜입니다. 지난주 공사 현장은 골조 공사의 완료로 거푸집 자재들을 정리 반송하고 내장 외장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 정리 작업을 하였습니다. 외장용 판넬은 우선 40피터 한 컨테이너 분이 프놈펜에 도착 통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공용 시설 중 화장실에 사용될 도기류 견본들이 도착 입고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전 제품들이 수입 통관되어 다음 주에는 저희 현장에 배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할 도기류 및 화장실 설치 전 제품은 수입산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입니다. 금주 초 분쟁 땅 옆집을 만났습니다. 양쪽 변호사 입회하에 진행된 미팅에서 옆집 분쟁 땅 주인은 모든 민 형사상 소를 취하할 터이니 손해배상금 요청은 하지 말아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측 변호사는 자기 수입료 때문이라도 도저히 수용할 수 없으며 그동안 받은 비용과 피해를 감안 10만 불을 보상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당연히 거절되었지요. 그리고 이번 주 법원 공판이 있었는데 판사의 공지가 더 이상 끌지 않고 다음 달 11월 22일 결심 판결을 진행하겠다고 해 정말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듣고 돌아왔습니다. 다음 주 저는 한국에 갑니다. 거의 거동없이 5년 넘게 병원에 계시는 어머님을 2년 반 만에 뵙습니다. 자식 얼굴 한번 보시는 것이 유일한 낙이셨는데 그동안 코로나 기간 잘 이겨내시고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어머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방문 기간 동안 한국에서 유치 계획인 맛집 예정지를 둘러보고 서로 진출 및 지원 방안에 대해서 의견 조율을 할 생각입니다. 유명한 프랜차이즈 식당도 있고 일반 맛집도 있습니다.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는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 기대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 빌딩 내 식당가는 저희가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일부 공간은 임대해 줄 생각이며 1층 커피 및 빵집과 2층 전층 고깃집 등은 반드시 저희가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캄보디아 술과 그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캄보디아는 아열대 지역의 전 인구의 85%가 불교를 믿는 국가입니다만 국민들 중 대부분의 남자들은 애주가들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WHO가 2019년 기준 세계 알코올 100% 술을 기준으로 세계 랭킹을 보면 한국은 OECD 국가 평균과 비슷한 8.3리터의 순수 알코올을 섭취한 반면 캄보디아는 이 정도는 못 되나 알코올 100%를 기준으로 한다면 약 2리터 정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다는 많이 낮은 수준인데 아마도 기후와 술 문화가 달라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곳 캄보디아는 더운 날씨 때문에 전체 주류 소비량의 85%로 대부분을 맥주가 차지하는데 맥주 천국이며 맥주 애호국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나라도 우리나라와 같은 막걸리와 이를 정제한 안동소주 같은 스라소르와 솜바이라고 불리우는 전통술이 있습니다. 만드는 방식은 살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와 거의 유사하며 지금은 이 제조 방법의 번잡성 때문에 거의 집에서 술을 담그는 일은 없으며 명절날을 제외하고는 거의 마시지도 않습니다. 현재 이 나라의 4대 양조 공장에서 약 20개의 맥주 회사들이 자신만의 이름과 맛으로 생산해 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한국의 싱거운 맥주와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맛있습니다. 맥주로만 본다면 분명 한국보다 더 발전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캄보디아에 오신다면 반드시 캄보디아 맥주를 맛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전국에 30군데가 넘는 수제 맥주 가게들도 있습니다. 국민들 맥주 소비량은 1인당 연간 40리터 정도로 320ml 캔으로 환산하면 350병 정도이며 이는 전 국민이 하루에 한 병씩 습관적으로 마시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저렴한 주세 덕분에 캔 하나는 우리나라의 돈으로 약 500원 정도로 저렴하며 인구 대비 너무 많은 맥주 공장들이 난립되어 있다 보니 소비자들 입장에서야 좋겠지만 무분별한 광고 및 사은품 행사 등으로 업체들 간 판매 경쟁이 너무 과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인구의 약 65%가 30세 미만으로 최소 연령 금주 법안이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아 청소년들의 음주 문제와 음주 사고로 인한 사회 문제가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5년부터 술 세금 인상, 이용 연령 제한, 광고 제한 등 알코올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지만 교육부, 보건부 및 교통부의 비협조로 발의가 지연되고 있고 많은 비용과 세금을 제조회사들이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들 간의 생각이 서로 달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덧붙여 술을 좋아했던 훈센 총리는 아직도 술 공장 개소식에 참석 자리를 빛내주고 있으니 정부도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나라의 대중주인 맥주의 역사를 보면 식민지 시절 프랑스인들에 의해 이 나라에 소개되어 지금 캄보디아의 맥주 시장의 약 55%는 앙코르 비어, 캄보디아 비어, 앵커 비어 등 3대 브랜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앙코르 비어는 1965년 지금의 시아누쿠빌 항구 도시에서 상업용 대량 생산을 시작하여 이때의 명성으로 지금도 술집에 가면 대부분의 캄보디아 사람들은 맥주 달라고 하지 않고 앙코르 비어 달라고 할 정도로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토종 기업도 칼스버그사로 인수되어 캄보디아 맥주 애호가들이 매우 섭섭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막대한 자금으로 독일 기술을 들여와 밀어붙이고 있는 캄보디아 비어로 이 나라 최대 기업인 친몽그룹에서 2010년에 새롭게 세운 토종 맥주 회사인데 늦게 시작한 만큼 매우 공격적으로 영업하고 있고 지금은 이 회사가 토종 맥주 회사의 빈자리를 채우려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캄보디아 맥주를 포함한 주류 회사들은 정부의 봉쇄 및 술 판매 금지에도 불구하고 약 4.38%나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코로나 전 연평균 9% 이상의 성장률을 보인 것과는 비교할 수는 없겠으나 코로나 봉쇄가 진행되었어도 집에서 꾸준히 맥주를 마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맥주 내수 시장은 2015년도 약 10억 달러 1.5조 원이었는데 원래 2022년 30억 달러 약 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저렴한 관세 때문에 수입 주류 또한 인근 태국이나 베트남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 알코올 판매 전문점 및 일반 슈퍼에서 판매되고 손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은 위스키, 보드카, 중국 백주 같은 독주를 좋아하지 않아 이 소비층의 대부분은 외국인들이며 수입술 중에서 유일하게 포도주가 캄보디아인들을 즐기는 주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술 또한 한류의 영향으로 매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2022년 한국 소주와 막걸리가 각각 50% 및 60% 증가하였습니다. 한국 맥주는 수입 비용과 맛 때문에 거의 이곳에서 판매되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스라와 손바이라는 전통주는 이제 거의 마시지 않고 있는데 이 술은 순수한 살과 천연 누룩을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진다면야 아무런 문제가 없겠으나 일부 제조자들이 돈 욕심 때문에 저급하고 유해한 화학 제품을 제조 과정에서 넣어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전통주 때문에 죽기도 합니다. 한 번은 결혼식장에서 이 술을 먹고 27명이 사망하기도 하였습니다. 캄보디아는 인근 태국의 영향으로 90년대부터 서양 관광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으며 이때부터 술과 밤문화가 이 나라에도 태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태국과 비교 초창기 초락이 짝이 없었고 지금도 태국의 밤문화와 비교할 입장은 못 되지만 외국 관광객들 주요 거주지인 강변을 중심으로 다양한 밤문화가 생겨나 술과 함께 또 다른 세상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술 문화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가장 대중적인 술 문화 장소로 비어 가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대부분 노천 술집으로 한국에서 식당에서 술을 마시듯 이 나라 사람들도 이 비어 가든이라는 곳에서 식사, 술, 공연 그리고 춤까지 춥니다. 캄보디아의 전역에 다양한 형태로 성업 중인데 우리나라의 식당과 나이트클럽을 섞어 놓은 듯한 곳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태국식 스트리트 바가 있습니다.
주로 외국 관광객들이 술을 마시기 위한 장소로 못생긴 아가씨들이 서빙을 받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 젊은이들은 대부분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며 술을 즐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KTV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라오케 술집인데 중국인들이 진출하면서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나 프롬펜 시내 어디를 가더라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비용이 다른 음주 장소와 달리 상당히 비싼 편이며 2명이 가서 맥주만 드시더라도 서빙 아가씨 팁까지 감안 100불에서 200불 이상은 주셔야 합니다. 다만 고급 룸에서 안전하게 술을 마시며 한국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에서 그 흔한 음주 단속이 없습니다. 길거리에 그렇게 경찰들이 많고 과거 한국 정부로부터 기증받은 음주 측정기도 보유하고 있지만 음주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저도 잘 모릅니다만 음주 처벌 자체가 한국처럼 무겁지도 않고 돈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야간에 단속하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특별한 수당이 있는 것도 아니니 그냥 일과 시간 끝나면 오후 5시 이후에는 경찰들이 도로에서 잘 보이지도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대리운전도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밤에는 거리의 대부분이 음주 차량으로 봐도 무방할 듯합니다. 2020년에 UN 보고서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도로에서 매일 평균 5.4명이 사망하며 2019년도에는 교통사고로 인해 13,700여 명이 부상당하고 2,000여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자동차 음주 운전도 문제지만 야간에 오토바이 음주 운전자들의 사고가 매우 높으며 음주 상태에서 고개 및 추월 운전 등으로 인해 자동차와 충돌하는 등 동반사고도 많아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위스키와 같은 독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KTV를 가더라도 맥주를 마십니다. 한국인의 정서상 술을 마시면 반드시 취해야 한다는 개념도 사실 이곳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이런 술 문화는 날씨 탓도 있겠지만 취한 다음 날 숙취로 인해 반드시 탈이 나기 때문입니다. 한국처럼 정신을 잃을 정도로 과음하시면 관광 등 다음 일정에도 모두 망칠 수 있으니 반드시 독주를 피하시고 맥주라도 오래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튼 캄보디아에 오시면 반드시 다양하고 맛있는 맥주 맛을 느껴보시길 권해드리며 다양한 술 문화도 만끽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 방문 후 달라진 공사 현장과 재미있는 캄보디아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